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현재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 13호 태풍 돌핀은 동중국해를 지나 중국 동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동쪽 궤상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본 북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은 서로 가까워져 공전하는 후지와라 요과보다는 각각 별개의 기압계에 의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근데 돌핀은 중국, 하지만 그 대한민국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다른 방향의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서쪽 지역은 사람의 체온을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진 반면에 동해안에서는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37도 안팎까지 올라갔고 구로구는 38.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강원 용동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오전 강릉에서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오후에도 삼척에서는 시간당 약 4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동쪽과 서쪽 날씨가 다른 양상을 보여질까요?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13호 태풍 돌핀의 거대한 순환 때문에 한반도로 강한 동풍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에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태백산맥 동쪽 사면에 부딪히면 강제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가는 공기는 점점 따뜻하고 건조해집니다. 이른바 이 팬 현상과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면서 서울과 경기, 충청과 전라 등 서쪽 지역은 매우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쪽은 물폭탄, 서쪽은 폭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저장성 상하이 남쪽 해안과 가까운 동중국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심 주변에는 매우 촘촘한 등압선이 형성되어 있고 강한 순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한국으로 올라오지 않고 서쪽, 그러니까 중국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돌핀의 북쪽에 형성된 강한 동풍은 계속 한반도를 향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도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제주 산지에도 비가 올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오늘 저녁에도 매우 뜨거운 열대야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을 살펴보면 내일 돌핀은 중국 동부 해안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내일 오후 5시에 돌핀의 중심이 중국 해안 바로 앞 또는 그 해안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도 여전히 낮게 유지되면서 상당히 강한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확실하게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간접 영향은 계속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일요일 동해안에는 동풍이 계속 들어오고 제주도에는 태풍 외곽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휴일인 일요일에도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제주도에는 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주와 남해,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고 물결도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방파제와 갯바위 접근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서쪽 내륙의 폭염은 오늘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무더위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도 동쪽은 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 서쪽은 폭염이라는 대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일본을 향해서 서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동쪽 해상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8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을 살펴보면은 매우 크게 바뀌어지는데요.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해안을 넘어서 내륙으로 진입합니다. 중국 저장성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뒤 서쪽 또는 서북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육지에 들어가면서 중심 구조는 서서히 약해지겠지만 13호 태풍 돌핀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내륙으로 함께 이동하겠죠. 따라서 중국 동부는 태풍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와 이 도시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돌핀이 중국 내륙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강한 동풍도 약화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동해안의 강수 상황도 일요일과 월요일을 지나며 점차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과 한반도 사이에 형성된 기압차와 이 잔류 수증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5호 태풍 찬음은 월요일에 일본 동쪽 해상에서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고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중심 기압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일본 혼슈 동북부와 홋카이도 방향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혼슈 북부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서 15호 태풍 찬음의 비바람과 높은 파도를 주의해야 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일을 보면은 돌핀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죠. 중심 기압이 점차 상승하고 태풍 특유의 촘촘한 원형 등압선도 느슨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태풍이 육지의 마찰을 받으면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중심 주변의 비구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륙에서는 이 돌핀의 잔류 저기압을 따라 추가적인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라면은 태풍이 약화된 뒤에도 홍수나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돌핀의 직접적인 이 간접 영향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15호 태풍 찬음은 화요일이 되면은 일본 북부와 가까워지면서 지금 보면은 도호쿠 이 북부에서 홋카이도 주변 해상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8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을 보면은 이 13호 태풍 돌핀은 세력이 더욱 약해졌죠. 돌핀의 잔류 저기압은 중국 내륙에 남아 있지만 중심 기압은 990 헥토파스칼 중반 정도로 올라가고 등압선도 크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강한 태풍 돌핀보다는 돌핀이 남긴 저기압성 순환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국은 하지만 잔류 수증기에 따른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주변에서는 태풍의 강한 동풍 구조가 매우 약해져서 오늘 같은 이러한 동서의 극단적인 날씨 차이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일 목요일을 보면은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내륙에서 상당히 약해진 모습이죠. 중심 부근에는 약한 저기압성 회전만 남아있고 태풍 당시의 강한 비구름과 바람 구조는 대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15호 태풍 찬홈 역시 일본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태풍들의 경로는 모두 8월 8일 오후 5시 기준 윈디의 ECMWF 수치 모델의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중국 상륙 위치와 15호 태풍 찬홈의 일본 접근 거리 그리고 한국 동해안의 실제 강수량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계속되는 업데이트 예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